안녕하세요. 저는 중독 전문가 박순항입니다. 저희 강의는 금연 인지 행동적 접근 방법으로 니코틴이라는 마약 중독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 인지 행동적 요법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영국의 알렌카 이지웨이와 미국의 메이오 금연 클리닉에서 주로 사용되는 검증된 금연 방법으로 금연을 위한 어떤 방법보다 월등히 높은 금연 성공률과 금연 유지율 통계가 있습니다. 금연 인지 행동 요법이란 금연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신념과 태도와 그리고 생각과 기술을 발달시키려는 방법입니다. 금연 인지 행동 요법은 담배에 대한 해석이 변하면 담배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과 생리적인 반응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연 인지 행동 요법 과정을 통해서 담배에 대한 잘못된 세뇌, 즉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게 되면 흡연자는 쉽고 즐겁게 금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담배 없이 산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금연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 동안 담배를 참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담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어느 쪽이 되었든 금연이라는 주제를 들으면 시작하기도 전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담배를 좋아하십니까? 담배를 지금 당장 끊어서 평생 한 대도 피울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걱정이나 근심이 앞서는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근심하게 만드는 걸까요? 비흡연자들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역겨운 니코틴이라는 마약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십니다. 오직 흡연자들만 걱정과 근심을 하나 더 끌어안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걱정과 근심은 이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긴장을 풀고 가볍게 술 한잔 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금방 우울해집니다.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 압박을 받아가며 야근을 할 때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해지죠. 가을바람을 맞으며 코트깃을 올리고 한적한 길을 홀로 걸을 때 담배가 없으면 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뭔가 이렇게 골똘히 집중할 때 담배가 없으면 도저히 제대로 해낼 자신도 없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려 보면 그 추억의 장면마다 언제나 담배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담배가 빠지니 마치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다는 걱정과 아쉬움이 생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삶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덩어리가 담배였습니다.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날 때 담배가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나고 우울해지고 짜증도 나고 또 담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상적인 삶이 지장을 받은 적이 많죠. 그런데 그럴 때 담배를 한 대 피우면 바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곤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마치 담배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담배가 좋게 생각되고 결국 담배를 좋아한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담배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담배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좋을까요? 자신의 건강과 위생, 또 냄새, 역겨움, 또 사회적인 낙인, 노예생활, 타인으로부터의 경멸, 또 내 자신에 대한 경멸 등 너무나 많은 단점을 보상할 만큼 그렇게 좋은 걸까요? 아마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도 조금은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담배와의 흡연 경험과 니코틴이라는 마약을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되겠지만 담배를 좋아한다는 말은 마음에서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 어떤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대단히 교활하고 또 교묘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탐색해서 파악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함정 중 가장 교활하고 가장 교묘한 체계를 갖추었으며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진 사람은 그 함정에 빠진 상태에 익숙한 나머지 그 함정에 빠진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알게 되고 또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말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함정은 그 독특한 구조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기만 하면 또 너무나도 쉽게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함정을 그 탈출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하는 복병들도 만나게 되고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에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 합리화, 핑계, 구실 등을 대가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영국의 공인회계사였던 그 알렌카라는 사람은 30년 전에 담배를 하루에 5갑 피우던 엄청난 꼴초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흡연이라는 함정에 그 누구보다도 깊숙이 그리고 심각하게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던 어느 날 너무나도 쉽게 또 갑작스럽게 마치 하늘에서 뭔가 계시를 받듯이 담배를 끊고 흡연이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담배를 끊은 게 너무 신기해서 끊임없이 원인을 추적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금연법을 찾아내게 됐고 그것이 바로 그 이지웨이라고 하는 알렌카의 독특한 금연 기법인데요.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2006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금연 기법은 1983년 런던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래 2015년 현재 세계 50개 국가에서 15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1,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알렌카 금연 기법으로 금연에 성공해 왔습니다. 이 알렌카의 금연 기법은 3개월 기준으로 90% 이상의 금연 성공률과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반인 50%의 높은 금연 유지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는 알렌카 금연 클리닉 어디서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통계 수치입니다. 알렌카의 금연 클리닉은 금연을 실패할 경우 100% 환불을 보증해 준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높은 성공률에서 비롯된 자신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4년에 도입돼서 알렌카 금연 클리닉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렌카는 흡연의 함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탈출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인류 첫 번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알렌카는 어떻게 흡연의 덫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탈출을 위해서는 무엇을 이행하고 또 실행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은 흔히 느끼는 금단 증상, 우울감, 박탈감, 또 평생 담배를 참아야 한다는 그 부담스러운 느낌, 이런 것이 없어질 겁니다. 오히려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의 해방감, 그리고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이런 해방감, 자유, 편안한 느낌을 받은 것과 동시에 흡연 욕구로 괴롭거나 우울하지도 않고 또 살도 찌지 않으며 금단 증상으로 고통스럽지도 않다면 어때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알렌카가 전 세계의 흡연자에게 이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평생 담배 피우고 싶다는 욕구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하루에 한 대를 피우든 또는 10대를 피우든 또는 10갑을 피우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니코틴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중독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중독에 관련된 모든 치료는 시작됩니다. 종종 평소에는 거의 피지 않고 어쩌다 한 대밖에 피우지 않으니까 나는 중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담배를 마약인 헤로인이나 또 코카인이나 또는 필로폰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헤로인이라는 헤비드럭을 일주일에 한 대나 두 대 정도 이렇게 혈관에 주입하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중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독이 아니면 뭘까요? 그들도 어쩌면 여러분들처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헤로인을 좋아해서 맞는 거지 중독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헤로인은 담배하고는 확연히 다르지, 헤로인은 무척 위험한 마약이고 담배는 기호식품이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착각인 것입니다. WHO에 의하면 담배는 헤로인보다도 중독성이 높은 1등급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적게 피워도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올바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담배는 한 달을 피우든 또 한 갑을 피우든 똑같이 니코틴이라는 마약을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마약을 맞는 사람 보고 마약 중독자라고 하지 뭐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니코틴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중독된 사람이고 나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간절히 느끼면 그 치료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중독된 상태이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치료를 향한 중요한 첫 발걸음을 떼어놓은 것입니다. 치료를 향해서 크게 진전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강의에서 여러분은 좀 더 다양하고 수많은 사례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금연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 금연과 관련해서 흡연자의 인생 전반을 지배하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맞서는 방법을 한번 탐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그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담배 없이 또는 담배 피우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막연하긴 하지만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담배와 관련된 그 미신, 잘못된 생각과 오해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남은 평생 동안 담배의 끔찍한 단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구차스럽게라도 담배를 한 대 더 피울 구실을 찾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흡연자의 심리적 반응일 뿐이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상은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이해했을 때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흡연자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확신과 오해를 지금 바로 잡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금연을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잘못된 확신과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히 이해해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담배와 관련된 첫 번째 미신은 첫 번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담배 맛에 관한 것입니다. 담배 맛과 관련된 잘못된 확신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흡연자 사회에는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아주 유명한 미신입니다. 즉 어떤 하나의 담배 맛에 길들여지면 설령 그 담배를 끊었다 하더라도 평생 그 맛을 그리워하며 살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흡연하여 살아오신 분들 중에는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담배 맛에 대한 기억과 그 맛을 다시 누리고 싶어하는 간절하고 그리운 마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확신일 뿐입니다. 특히 담배 산업자들은 이렇게 잘못된 확신을 흡연자들이 그대로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단순한 금연 시도조차도 두려운 기억으로 남기 때문이죠. 근데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흡연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왜 사실이 아닐까요? 모든 경우에서도 그렇지만 흡연이라는 행위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선 담배 맛을 알면 이라고 한 것을 살펴봅시다. 담배 맛, 정말 그렇게 좋은 맛일까요? 그러면 담배를 처음 피웠을 때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때 경험한 담배 맛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담배 맛을 포함해서
담배와의 경험 모두가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담배와의 경험에 대한 인식과 설명이 계속 달라져 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담배가 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변한 것도 아닌데 담배와의 경험을 다르게 인식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담배 맛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내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태도는 왜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해야 내가 담배에 관한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 먹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담배 맛이 그것들을 모두 제쳐놓고 최우선수에 둘 만큼 그렇게 맛이 좋습니까? 그렇게 좋은 맛이라서 평생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종종 끝까지 담배 맛이야말로 최고라고 고집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정 그렇다면 담배 맛이 최고라고 합시다. 그게 진짜 담배 피우는 이유입니까? 사실 우리는 평생 맛보기 힘든 황홀한 맛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맛있는 거 못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저희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에서 만난 친한 동료 2명과 함께 저까지 3인방이 되어서 퇴근 후에 이제 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화요일은 공부하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욕하고 고기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고기 먹던 집이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하는 집이었는데 그 두루치기 맛은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군대 생활 동안 정말 애용하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한 명씩 각자 근무지를 옮기면서 팀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집을 찾는 횟수도 줄더니 결국에는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루치기를 싫어한 것도 아니고 고기 맛이 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활이 그렇게 바뀌어 간 것입니다. 다만 그 고기 맛이 기억에 남아서 아련한 추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지금 당장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그 두루치기 맛을 참느라고 막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안 먹게 되어서 안 먹은 걸 뿐이지 억지로 또는 의도적으로 내가 참거나 다른 노력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마약과 기호식품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배산업과 흡연자 사회가 주장하는 그 가증스러운 미신은 담배가 기호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니코틴 중독의 끝자락에서 절망했던 경험이 있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흡연자들은 그 말, 즉 담배는 기호식품에 불과하다는 말을 정말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담배 산업의 마케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호식품이란 오렌지 주스, 우유, 사탕, 과자 등 나의 배고픔과 무관하게 내 취향에 따라 기호에 따라 먹는 것들이죠. 내 스스로 원할 때만 먹고 원치 않을 때는 얼마든지 먹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기호식품입니다.
그렇다면 담배와 같은 마약은 어떨까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때가 되면 피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 초조, 예민, 짜증, 긴장,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좋아서 피운다기보다는 뭔가에 강요당해서 어쩔 수 없이 피운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피우고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담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인 흡연자가 된 지금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10년, 20년씩 오랫동안 흡연한 성인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심하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아직 흡연에 있어서는 문제의식이 그저 청소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이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몇 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담배가 기호식품이라는 이 뻔한 거짓말을 왜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을까요? 1차적으로 그것은 담배라는 마약 자체의 효력입니다. 마약은 항상 중독자의 눈을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담배 산업과 이 사회의 끊임없는 세뇌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금연자를 볼 수 있죠. 그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금연이 어렵다는 등, 담배가 그립다는 등, 평생 담배를 참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금연을 시도해 본 분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담배와 관련된 진실들의 눈을 감았던 진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담배 없는 상상을 하면 두렵기만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두려움을 저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무엇이 만들었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비흡연자들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담배 자체가 만들었습니다. 또한 담배는 이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절대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게 만듭니다. 평생 담배가 없는 삶에 대해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담배를 피울까 봐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